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람의 몸은 피곤하고 힘들수록 움츠려든다고 합니다. 혹시 거울에 비친 내 등이 유독 굽어 보인다면 지금 바로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배에 힘을 딱 주고 기지개를 켜듯이 두 팔을 높이 올려보는 거예요. 오늘도 당신의 편이 되겠습니다. 속 시원하고 정확한 자문으로 법률 문제를 풀어드리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저는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김미르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세계로 김미르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어떤 고민이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사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20살이 되자마자 결혼해서 아들 둘, 딸 둘을 낳았습니다. 남편은 바깥으로 놔두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생활비도 안 줬죠.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저는 시장에서 장사하면서 억척스럽게 자식들을 키웠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이들은 장성해서 결혼했고 나이든 남편은 집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결혼 50주년을 앞두고 암에 걸려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우리 가족에게는 한참 부족한 남편이었지만 함께한 세월 때문인지 남편의 장례를 치르면서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사망 신고와 상속 처리를 하려고 가족관계 증명서를 뗐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난생 처음 보는 이름이 제 자식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전산상의 오류라고 생각했는데요. 며칠 뒤 젊은 남자가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알고 보니 그 남자는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낳은 혼외자였습니다. 남편은 외도에서 낳은 아들이 자랄 때까지 연락했고 생활비도 줬다고 합니다. 그 사실만으로도 머리가 지끈지끈 아픈데 갑자기 소장이 날아왔습니다. 그 혼외자가 저와 제 자식들에게 유류분을 청구해 온 겁니다. 문제는 남편한테는 재산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그저 제가 힘들게 모은 돈으로 이만큼 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가족의 재산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억울한 지난 세월을 보상받고 싶습니다. 혼외자의 친모인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가장 걱정인 건 그 혼외자가 서류상 제 자식으로 올라왔다는 겁니다. 만약 제가 죽으면 그 혼외자가 저의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 걸까요? 네, 사연자분이 정말 기구한 삶을 살아오신 것 같습니다. 사연을 보니까 남편이 사망한 이후에 혼외자가 등장해서 유류분을 청구한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네, 우선 혼외자가 등장해서 돌아가신 배우자의 자녀라고 주장할 경우에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실제 그 혼외자가 배우자의 친자식인지 여부입니다. 네, 그렇죠. 예, 즉 사연자의 남편분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확인돼야지만 유류분 반환 청구권도 생기기 때문에 유전자 검사부터 진행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다만 이제 남편분이 돌아가셨기에 유전자 검사는 사연자분의 자녀들과 혼외자 사이에서 검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유전자 검사 결과 실제 혼외자가 맞을 경우에 공동상속인으로서 상속분을 달라는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본 사안과 같이 망인 이제 돌아가신 분의 남아있는 상속 재산이 없는 경우에 망인이 생전에 증여를 했거나 사후에 유증, 유언으로 증여하는 상속분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면 상속인의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현재 그러니까 망인, 그러니까 남편 명의로 된 재산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유류분 반환 청구가 가능할까요?
그 유류분 반환 청구권이 인정이 되려면 그 망인이 생전에 증여를 하거나 유증을 해서 상속 재산을 부족하게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야 합니다. 네. 그 사연자분의 사연을 들어보니 사연자분 재산이나 자녀분들 재산이 남편으로부터 받으신 게 아니라고 하시기에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 자체가 아예 없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즉 사연자분 및 가족들의 재산이 자신들의 자력으로 일궈온 재산임을 주장하시고 혼외자가 그 자산들이 망인의 재산이었음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유류분 산정 기초가 되는 재산이 없어 혼외자의 유류분 반환 청구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네. 그 사연자분은 혼외자가 사망한 남편에게 경제적 지원을 이제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요. 그 경제적 지원 받은 부분은 유류분 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만약 사연자분이나 재산 중에 일부가 이제 그 망인이 증여한 재산이 맞아서 유류분 기초 재산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혼외자 역시 망인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았다면 그 부분은 이제 특별수익으로 산정이 되고 유류분 금액에서 이제 혼외자 유류분 금액에서 공제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자면은 이쪽이 받은 거, 저쪽이 받은 거, 그러니까 망인이 사망하기 전에 받은 거 모두 다 이제 합해서 유류분액을 구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망인의 경제적 지원과 관련해서 이게 상속분의 선 지급, 먼저 상속분을 준 것처럼 볼 수 있을 정도의 액수가 돼야 되고 네. 그 금액의 지급 시기 등도 고려를 해야 되는데 네. 그 망인이 혼외자한테 뭐 생활비나 부양료, 학비 등으로 송금한 차원의 금액은 유류분 재산의 기초 재산으로 뭐 포함이 되거나 특별 수익으로 배제하기는 조금 어렵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정도만으로는 특별 수익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시네요.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사연자분은 그 혼외자의 모친에게 위자료 청구하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가능할까요? 그 사연자분께서 그 돌아가신 남편분하고 부정행위를 한 자, 그 혼외자 모친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으신 마음인 것 같은데, 네. 그 안타깝게도 그 위자료 청구는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그래서 네. 소멸시효가 있고요. 불법 행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내에 또는 불법 행위 발생일로부터 10년 내에 청구를 하셔야 되고 둘 중에 먼저 시기가 도달되는 거면 소멸이 되기 때문에 네. 이미 혼외자가 성인이 되었다고 하면 이제 태어난 때부터 이미 10년이 지났다고 보이기에 그렇죠. 예. 위자료 청구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만약에 그 사망한 남편이 혼외자의 모친과 계속 연락을 하고 있었다면 가능할까요? 그 계속 연락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을 하시고 망인이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되셨다고 하면 네.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시다고 보여집니다. 아, 네. 그리고 이제 사연자분은 혼외자가 이제 호적, 가족관계 등록부에 자녀로 이제 되어 있어서 이거를 없애는 방법도 알아보시는 것 같은데요. 요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혼외자가 사연자님 자녀로 등재되어 있는 이 상황을 정리하지 않으시면 이제 추후 사연자님 사망에 따라서 상속된 분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연자님은 이제 친생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실 수 있고 네. 이때도 유전자 검사를 하셔서 그 부존재 판결을 받으시면 가족관계 등록부를 정정하실 수 있고 상속의 분쟁도 막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경우에는 엄격한 제척 기한은 없고요. 네. 다만 사연자님이 지금 여자분이 아니라 남자분이었다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남자가 이제 아버지가 제기하는 거면은. 네, 예. 그 남자분의 경우에는 혼인 중에 자녀로 등재된 경우에는 혼외자라 하더라도 이제 친생 추정을 받기 때문에 네. 이 경우에는 친생자 부존재 확인이 아니라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를 하셔야 합니다. 네. 이 친생 부인의 소는 2년의 제척 기간이 있습니다. 이게 친생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너무 길게 인정하면 그 자녀의 신분 관계를 조속히 확정할 필요성과 신분 관계를 둘러싼 법률 관계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네. 2년 내에 소를 제기하셔야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의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사연자분은 남편의 장례를 치르고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었다가 사망한 남편의 혼외자가 사연자분의 자식으로 올라온 것을 알게 되셨습니다. 남편의 혼외자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요. 사연자분이 먼저 하셔야 할 일은 그 혼외자가 실제 남편의 친자인지 유전자 검사로 확인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사연자님의 재산이 남편으로
남편으로부터 받은 게 아니라고 하면 혼외자의 유류분 반환 청구는 그렇게 걱정할 것은 없어 보인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또 사연자분은 혼외자가 남편으로부터 받은 경제적 지원은 특별 수익으로 간주돼서 유류분에서 공제될 수 있지만 그 혼외자가 남편으로부터 받은 생활비나 부양료, 학비 정도만으로는 특별 수익으로 인정이 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이야기 해주셨고요. 그리고 그 혼외자 모친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안날로부터 3년, 있음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하셔야 되는데 혼외자가 성인이 됐기 때문에 좀 시기는 지난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미루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세요. 알아두면 쓸데있는 법률 이야기 알쓸법 시간입니다. 일명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고 있죠.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이 항소심에 들어갔습니다. 양측에서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한 이유는 뭘까요? 노 관장은 최 회장이 제기한 이혼 소송에 대해서 기각을 구하다가 2019년 반소를 통해서 결혼 파탄의 책임이 최 회장에게 있으니까 위자료 3억 원을 지급하고 SK그룹 주식 절반 등 5,167억 원을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최 회장의 SK 주식에 대해서는 분할 대상이 아닌 투기재산이라고 하면서 주식을 제외한 부동산 예금 등에 대해서만 노 관장의 기여도를 40% 인정해서 665억 원 그리고 위자료 1억 원을 주라고 했고 여기에 대해서 노 관장이 항소한 것입니다. 항소심에서 양측은 노 관장이 SK에 직간접적으로 어떤 영향을 얼마나 미쳤는지를 두고 다툴 예정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투기재산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투기재산 유지에 협력해서 감소를 방지했거나 증식에 협력했다라고 인정되는 경우는 재산 분할 대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죠. 현재 노 관장은 SK의 문화적 자산을 향상시키는 데 주력했고 특유 재산 유지에 협력했다는 입장이고 최 회장은 1심 판결을 두둔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결론이 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이정혜의 내일 해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헤어지잔 그 말은 내일에 미안하다
원하진 않겠지만 마지막 내 생일 함께 해주겠니 나를 위해서 헤어지자 그 말은 내일에 미안하다 그 말도 내일에 오늘까지만 나를 위해서 좀 웃어줄래 힘이 든다 그 말은 내일에 잘 지내란 그 말도 내일에 마지막 부탁이야 난 아직 너를 보낼 자신이 없어 흔한 눈물도 아직 준비 못했어 이렇게 아픈 가슴으로